안녕하세요. 호야돔입니다. 2021년도 벌써 이렇게 설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첫날인데요. 이렇게 아침에 이제 나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드문드문 이렇게 손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는 또 나라에서 가족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그 내용을 또 지켜주신다고 고향에 가지를 않고 이렇게 낚시를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뭐 추석에도 그랬었고 올해 설에도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참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빨리 코로나 예방 이제 주사를 또 이렇게 다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치료제도 다 적용을 하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우리 또 뭐 회식도 하고 가족 모임도 하고 또 생일 잔치도 하고 그렇게 늘 일상처럼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뭐 우리가 생업에 이렇게 타격을 입고 그런 부분에도 가장 아픈 일이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제 원줄 색상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원줄 또 목줄 마지막 영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낚싯대 추천이라든지 뭐 다른 소품 추천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계속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입문하시는 분들이 플로팅 원주로 살까 아니면은 세미 플로팅 원주로 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미 플로팅 뭐 서스펜드 타입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서스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세미 플로팅 뭐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안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딱 중간 부분을 위치하고 있다 해서 뭐 세미 플로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뭐 저희는 이제 서스펜드라고 이름을 달고 저희 브랜드는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1.14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럼 뭐 다른 업체에서는 뭐 1.12도 있고 1.15도 있고 뭐 1.14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줄 세미 플로팅 같은 경우는 어, 한 수면에서 한 10cm 또는 5cm 뭐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거는 또 쓰면 쓸수록 한 30cm까지 또 가라앉는 원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가라앉는 제품들이 이제 세미 플로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플로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공사 제품 저희 호야 공방 제품처럼 뭐 804 8개의 구멍을 내어서 이렇게 튜브 방식으로 안에 공기층을 만들어 가지고 좀 띄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이제 발수 코팅이라든지 뭐 특수한 코팅을 발라 가지고 안에 공사가 아닌 세미 플로팅 라인 가지고 발수 코팅을 아니면 어떠한 코팅을 입혀 가지고 띄우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출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팅의 오리지널 공법이죠. 공사 8개 구멍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플로팅 라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제품의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세미 플로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내구성이 좋아요. 뭐 밑걸림이 걸렸을 때도 상당한 내구성을 보여주는 게 이제 세미 플로팅이고, 그리고 이제 뭐 대물 대상을 우리가 걸었을 때도 좀 안심하고 랜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반유동 낚시할 때도 이제 소도에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끌림이 좀 많이 생겨도 좀 이게 원줄이 터지는 현상이 좀 덜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 때 물 안에 조금 잠겨 있다 보니까는 날림 현상이 플로팅에 비해서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단점은
우리 전유동 낚시하시는 분들이 세미 플로팅을 이렇게 쉽게 접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우리 낚시인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자연스러움을 좀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좀 소형 뱅에돔 뭐 25cm에서 30cm 초반 이런 뱅에돔 낚시를 할 때 보면은 뭐 우리가 GA나 G9 이런 뽕돌을 사용하면서 또 뽕돌을 무봉돌로 사용하면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세미 플로팅을 좀 피해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줄이 잠겨 있다 보니까는 다시 안쪽에 잠겨서 다시 타고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또 하나의 거쳐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플로팅이 좀 낫다. 여기 소형 뱅에돔 낚시할 때는 플로팅 원줄이 좀 낫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장점이 상당히 많은 라인이 세미 플로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류 현상이 심할 때 속조류가 너무 복잡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좀 이렇게 원줄을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세미 플로팅이 단점이 있다고 할 수는 있고, 근데 그 외에는 또 장점이 상당히 많은 원줄이 세미 플로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팅 같은 경우는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점이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 큰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공사 제품, 비공사 안에 이제 공사가 아니고 코팅 방식의 제품은 좀 제외를 하고요. 공사 제품 같은 경우는 밑걸림이 생겼을 때 데미지를 많이 입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걸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막 억지로 이렇게 줄을 뺀다고 해가지고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당겼던 그 라인들이 안에 공사가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사가 터지면 플로팅의 기능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내구성이 줄에 대한 내구성이 많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뭐 두 번째 단점은 바람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테트라포트, 즉 그 방파제라고 하죠. 높은 자리라든지 그리고 갯바위 높은 자리에 섰을 때 바람이 불어버리면은 취약적이죠. 바람이 많이 날립니다. 왜냐면 줄이 수면 위에 좀 떠 있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약합니다. 취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줄 조작하기가 매우 까탈스럽죠. 그리고 영하의 날씨, 그러니까 영하의 날씨, 뭐 영하 올해처럼 뭐 20도까지 내려가고 영하 뭐 5도, 뭐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그 공사 안에 수분이 차게 되면은 이제 어는 현상이 생깁니다. 어는 현상이 생기다 보면 줄 자체가 내구성이 약해지죠. 세미 플로팅에 비해서 약해지죠. 세미 플로팅에 또 사실 영하가 되면은 우리가 수분이 막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면서 줄이 뻣뻣해지면서 많이 약해집니다. 그냥 툭 하고 끊기는, 겨울에 특히 막 당겨보면 툭툭 하고 끊기는 현상이 이제 얼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거든요. 섬유다 보니까는 나이론이라는 자체가 섬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세미 플로팅에 비해서 플로팅은 영하의 날씨에도 콜린 현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 파마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좀 이렇게 플로팅이다 보니까 안에 공사다 보니까는 또 어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내구성이 좀 약하다든지 그런 단점이 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제 계절풍 낚시. 뭐 우리가 여름에서 겨울로, 그러니까 가을로 바뀐다든지, 가을에서 겨울을 바뀐다든지, 또 겨울에서 또 봄이 또 바뀐다든지, 그럴 때 꼭 계절품이 심하게 붑니다. 특히 한겨울에는 바람이 부는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바람이 안 부는 날보다 바람이 부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는 플로팅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의 영향이 심하기 때문에 좀 피곤하죠, 낚시할 때가. 근데 왜 플로팅이 판매율이 높냐?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뱅에돔 낚시 하면서 우리가 거의 100%, 뭐 100%하기 한 90, 한 8% 정도가 전유동 낚시를 주로 하십니다. 전유동 낚시할 때는 플로팅만큼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는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수기, 그러니까 그 조수고무라고 이야기하죠. 조수고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내려가기 위해서는
원줄부터 잘 순차적으로 잘 내려가야 되거든요. 원줄이 물 속에 잠겨가지고 이게 잠겨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찌 상부까지 올라가서 내려간다는 거는 너무 줄에 대한 저항감을 많이 있기 때문에 줄이 내려갈 때 자연스럽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낚시꾼이 줄 조작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채비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 플로팅보다는 플로팅이 상부에 떠서 바로 찌 상부에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그래서 뱅에돔, 우리가 소형 뱅에돔, 그러니까 25cm에서 한 30cm 초반 이런 아기자기한 낚시, 그리고 우리가 G9이라든지 G10까지 요즘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뽕돌을 아주 작게 달아가지고 그 내려가는 속도 조금이라도 더 조절하는 낚시, 이런 아기자기 섬세한 낚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플로팅 원줄이 아주 사랑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주돔 낚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플로팅 원줄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입문하시는 분들은 또 뱅에돔 낚시를 좀 섬세하게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플로팅 원줄이 맞죠. 그 뱅에돔 낚시 할 때는 미끌림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줄에 대한 데미지도 충분히 또 커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사용을 하면서 많이 느꼈지만은 세미 플로팅 1.75가 내려가는 속도와 그리고 플로팅 2호 2호가 내려가는 이제 속도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뭐 어떤 거는 세미 플로팅 1.5 내려가는 속도하고 플로팅 2호 내려가는 속도하고 비슷하다 이런 느낀 적도 많거든요. 그게 바로 물에 대한 저항감, 밑에서 잠겨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개념과 바로 위에서 내려가는 그 개념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 그래서 플로팅 원줄은 단점이 상당히 많지만 그 하나의 그 장점 하나의 장점 하나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도 뭐 플로팅 원줄 2호 가지고도 감성돔 뭐 한 50cm까지는 올리는 것도 수없이 봤기 때문에 미끌림만 조심하면은 미끌림 낚시, 특히 반유동 낚시 할 때만 조심하면은 플로팅 라인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허술하게 만드는 게 아니까. 근데 이제 그 세미 플로팅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바람이라든지 또 반유동 낚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반유동 낚시, 그리고 우리가 좀 높은 지형에서 낚시를 할 때는 여김없이 세미 플로팅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또 우리 아기자기한 뱅에돔 낚시라든지 가을 감성돔, 전유돔 낚시, 아기자기한 뱅에돔 정유돔 낚시 이렇게 하실 때는 플로팅 라인을 쓰시면 좀 자연스럽게 채비를 내릴 수가 있고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반유동 낚시, 우리 바닥을 질질 끓는 그런 낚시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플로팅 라인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한겨울 낚시잖아요. 엄청나게 추운 날씨는 그때는 이제 대주면 이제 공사, 특히 804라든지 604 이런 라인들을 좀 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인을 보관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그 닐은 우리가 따뜻한 방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베란다에 놔두시면은 겨울에 우리 얼었다가 녹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라인이 코일 현상이 아주 심해집니다. 파마 현상이 많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 놔두면은 나중에 낚시할 때 파마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라인은 일정한 온도에 방 안에 놔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낚시를 이제 우리가 줄을 처음에 구입하시면은 물에 좀 담가놓고 출조를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을 우리가 처음에 줄을 생산할 때는 물을 수분을 머금고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최상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줄을 또 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수분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희발이 되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계속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줄을 구입하고 물을 어느 정도 먹여주는 게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줄 생산하는
그런 엔지니어 분들께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출조 나가시기 전에는 항상 물에 한 2-30분 정도 담가주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원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줄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하드한 목줄은 그 딱딱한 뻣뻣한 원줄은 이제 그 반유동 낚시할 때 주로 쓰시면 되고요. 강도가 좀 강하거든요. 빳빳하다는 거는 카본 코팅을 좀 두껍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원줄, 이렇게 소프트한 목줄 같은 경우는 이제 뱅에돔, 또 뱅에돔 전유동이라든지 감성돔 전유동 낚시할 때 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호야 공방의 마크 3S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 같은 경우는 강도가 좋으면서도 부드럽게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모델은 좀 특이한 거고, 대부분 보면은 사실 강도가 좋다 하면 좀 뻣뻣합니다. 목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얼른 빨리 코로나 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이따만한 큰 감성돔과 뱅에돔 그리고 참돔 이런 또 생활 낚시도 또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하나, 둘, 셋.